제가 그동안 연구해 오고 있는 우리 건강을 일신시켜줄 그런 어떤 새로운 건강관리 어떤 기술, 치유 기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양자파동 웰니스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점차 양자 기술을 우리 건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는 엄청난 이제 양자 기술이 우리 건강을 관리해주고 또 우리가 항구적인 오랫동안의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기 위한 혁신적인 장비들도 나아가 독일 식약청에서 통과되고 미국 식약청에서도 통과돼 가지고 나오는데 양자 기술이 어떤 우리 일상회로의 진입에 대해서 다소 좀 뭔가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계들이 한국에 와서도 역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죠. 실례로 독일 식약청에서 서로 그 의료기구로 인정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힐리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힐리 치료기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조기구로 이제 보급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 안 하는 상태에서 제가 특정한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거나 회복하고 개선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완곡하게 제가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목표보다는 우리 삶을 앞으로 탈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100세가 되든 120세가 되든 건강하고 뭐냐면 의미 있는 맛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일조해줄 이런 웰니스 기기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오늘 이해하는데 좀 목표를 두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엄청난 이 분야의 연구를 했지만은 그 결속과 핵심적인 연구는 바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자라든지 우리 건강과 관련된 연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그 77학번인데 82년도에 북에서 김일성의 천세만세 건강을 위해서 만수무강 연구소와 청남산 연구소라는 게 그리고 청불산 연구소, 연구소만 해도 3개 있는데요. 그 3개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제가 참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동의학을 가학화해가 김일성 건강에 결정적인 그 장수 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과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그 보게 될 양자 웰니스라고 하는 이 기술은 어찌 보면 그 토대가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선조들이 건강을 지켜왔던 기라고 하는 것, 양방에서 얘기하는 혈이라고 하는 것, 이쪽이 오히려 지금 오늘날 와서 보면 양방보다는 좀 더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여기서 박사학위를 또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말 꺼냈으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한방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김봉한이라고 봉한 소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 관이 4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온 몸에 다 뻗어 있는 관 4개. 하나는 혈관 있죠. 두 번째는 신경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림프관이 있어요. 네 번째 봉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봉환관 뭐 하는 거냐? 그 봉환관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 그리고 기의 균형 흐름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 우리 사람은 기가 막히면 결국은 몸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약자 지금도 여기서 마찬가지지만은 병원에 가면 바로 막혀 있는 기를 뚫기 위해서 한의사들이 침도 놓고 뜸도 놓고 부항도 붙입니다. 그리고 한약재도 다려서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니었죠. 사람 몸이 아픈 거는 우리 몸 밖에서부터 이상한 뭔가 물질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의 어떤 출발점은 우리 몸에 밖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심지어 곰팡이가 해충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이상한
증상을 익혀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난다. 뭐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아주 즉시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직접적입니다. 바로 이제 수술칼로 배를 가르고 안에 문제가 있는 개소를 갖다가 도려내고 그리고 이제 약품을 개발해 가지고 약을 먹고 진통, 해열, 뭐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의학을 가지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사는 가정에 정상이 아닌 이상이 생겼을 때, 열이 나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탈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몸에 탈이 났다. 그걸 대처하는 이런 방법의 통찰력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좀 더 붙여주자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자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처럼 크게 여기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 그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소화해 가지고 거기서 영양물 흡수하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 흡수하는 이 과정은 하나의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면 휘발유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전기 가지고 이렇게 스파이크 시키면 그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지고 힘을 만들어냅니다. 차가 달릴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뭡니까? 휘발유 대신에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힘, 또 사고할 수 있는 힘, 창조할 수 있는 힘 이런 거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처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 기계에서는 또 동물들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외부적인 입력이 있습니다. 분노케 만들고 행복해 만들고 그다음에 불안하게 만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세포들에는 콜티솔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세포들이 바짝 긴장하게 된단 말이죠. 아, 기분 나쁘구나. 위험을 느끼고 불안 느끼면서 응축됩니다. 수축돼가지고 편안하게 세포들이 제 마음대로 활동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뭔가를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불편과 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피지컬, 몸과 관련된 의식과 관련된 연결시켜서 생각해도요. 이와 관련된 여기에서 일단 탈이 없고 의욕이 좀 넘치는 이런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의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것을 생각했는데 의학은 의학대로의 고유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또 많은 연구를 하죠. 평상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의학기계보다는 웰니스 기계입니다. 일단 우리 몸이 탈이 없게 한다는 거하고 맑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일체화돼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웰니스란 말이죠.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과 행복한 상태 이게 목표입니다. 의학도 물론 여기에 도움을 되겠죠. 그러나 계속 병원에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거 케어하고 그리고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건강식품을 여러분들이 사서 복용하는 그런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 액션을 하는 과정들을 행동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또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웰니스라 이거죠. 그리고 그냥 병원에 다닌 사람이 있고 안 다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건강은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회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기를 말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또 기관이나 단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너무 과잉한 거에 대해서는 막으면서 이걸 제공하고 있는데 첫째는 의료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병원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란 이 부분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개개인이 노력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다 해줄 수도 없고 병원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증진법에 따르면 일단 보건 교육을 하라. 사람들한테 우리 건강에 대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에서 아니면 직장 차원에서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 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좀 건강에 좋은 걸 좀 드시라는 소리고, 세 번째는 신체 활동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에 좋은 신체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건강 관리라고 했는데,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인가, 건강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요. 내 몸에 유익한 행위를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그래서 요 아까 하던 이야기 맞이한다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왜 우리 몸에서 불편이 왔느냐.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할 때 휘발유하고 다른 거 막 물 막 섞어서 넣었어요. 푸드가 나쁘면 고장이 생기죠. 두 번째, 공기가 나빠요. 우리가 지금 좋은 공기 하에서 있지만은 뭔가 황사가 막 들어오고 하면 사람 몸에 탈이 생기겠죠.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 저와 같은 연배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음식이 이게 다양화되지 않았을 때 인스턴트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는 괜찮은데 GMO 같은 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 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슨 이상이 생길지 다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체온을 유지하고 내 몸이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본래 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른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이런 건강 활동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파동을 쏘인다라고 하면 지친 세포들, 아주 이상하게 꼬여가던 이런 에너지 균형 상태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균형이 맞춰가면서 결국은 세포가 활력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뭐 양자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뭐냐, 여러분들 좀 의아할까봐 좀 비교한 거지 의학 시스템을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제 이야기 들으시고 조금 뭔가 이걸 받아들이겠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좀 많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안 나고 피곤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왜 이렇게 몸이 처졌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내 몸이 어디 고장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가 못 먹을 거 먹은 건 없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과로한 건 없느냐, 너무 과도하게 뭐 한 건 없느냐, 심적인 문제, 또 몸적인 문제, 또 타인의 받은 영향, 이런 거 다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거. 세 번째, 오늘부터 여러분 좀 생각하시는 건, 내 몸에, 이게 주파수가, 파동이, 이게 잘못되고 삐걱거리고 이게 탈나지 않았냐, 이 파동이 흐트러지지 않았냐, 이런 걸 좀 오늘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오늘 제가 하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뭔가 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구성됐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지만은 중요하게 그런 것들이 조율되기 위해서는 저기에는 뭔가 몸의 에너지와 특히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몸 가지고 있는 전체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세포군이 됐던 아니면 직장 조직이 됐던 여기서 서로 이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의 그런 균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 미소 소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그 미소 소관들 하나하나가 다 양자 컴퓨터라고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밝혀낸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없이는 우리가 눈 감고 있다가 착 떴을 때 이게 순식간에 포착돼가 영상이 맺어지고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뭘 갖다가 이제 창조해내고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포 그리고 생물학적 개념보다는 양자적 개념, 우리 몸에 이상한 우리 상상 못하는
컴퓨팅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또 많은 또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팅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것들, 세포군, 그리고 그 이상의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거는 뭐 파동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파동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 파동이 정확히 작동돼야 교신이 잘 되고 정보의 흐름이 좋아지고 균형이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막 바람이 불어와요. 갑자기 라디오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나오면 첫째, 라디오를 탕 쳐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이제 고장이 났다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멀쩡한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부품을 갖다가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라디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좀 고장 났어요. 고장 났지만은 그 안에 정보가 흐르는 이 다이얼을 갖다 쫙 맞추면, 자꾸만 맞춰보는 아싸 하는 순간에 라디오가 쫙 나오는 거죠. 라디오가, 말하자면 방송국에서 오는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가 흐트러지니까 KBS 75.8 메가헤르츠라고 하면 딱 거기 맞춰져야 되는 게 약간 흐트러졌어요.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 미소세관에 있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정보 처리 장치에서 다 연결돼야 되겠는데 그 신호를 받는 것마다 다 주파수가 달라요. 근데 그게 라디오처럼 흐트러졌다. 그럼 그걸 뭔가 뜯어 고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요즘 내 몸에 이상한 것들을 작용시켜서 이게 뭔가 몸에 탈이 난 이유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 자체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두 번째는 기나 혈과 같은 한방적인 문제, 전체 원인을 찾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양자역에서 야가는 주파수가 지금 흐트러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럼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어떤 일군의 양자의학 전문가들이 밝혀낸 건데 척추입니다. 이 몸의 주파수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몸이 작동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추에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 있고 아래 또 요추가 있죠. 이런 그 부분에서 보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요만큼만 확대했더니 척추 첫 번째 마디에서는 주로 64, 70Hz, 80Hz 마디마다 서로 다른 그 주파수를 가지고 몸의 정보들이 교류되고 균형이 맞춰진단 말이죠. 근데 요추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요추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또 침뜸 이런 걸 놔가지고 그래서 한방에서 야가는 보하면서 이게 뜨뜻하게 좀 데펴주고 이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원리에 따르면 이 주파수가 14Hz여야 될 게 이게 8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라디오가 안 나오듯이 이게 정확히 제어 신호를 못 받지 않았느냐. 이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의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지혜로운 인식과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몸에 지금 주파수가 뭐가 지금 분포되는지 내 주파수 상태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18,000개 이상의 리스트업을 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의 생체 주파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약자기장, 퀀텀 레소넌스라고 해가지고 읽어내는 장치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딱 1분만 여러분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으면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몸의 이 다양한 각 부분 한 400개 지점에 파스 리딩 상태를 딱 체크해서 총 4가지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사람을 위해서 소수점 아래 0.001 정도까지 세밀하게 정상 상태를 탈이 난 상태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겠죠. 이 식품에도 생각지 않게 다 파동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파동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광자라고 하는 것도 쫙 태양에서부터 일렬로 서가지고 이 햇빛이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이 줄 서서 태양에서 떠나서 지금 지구로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는 게 우리 눈에는 그냥 어떤 선이 오는가 햇빛이 오는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무수한 입자들이 정말 수십 선이죠. 뭐 말할 수도 없는
와가지고 부딪혀서 이게 밝혀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떠난 입자가 태양 지구까지 오기 위해서는 뭐냐?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입자는 입자고 또 이게 움직여서 가자니까 파도가 쳐야 옮겨가듯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광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빛도 빛 주파수가 있거든요. 파동 주파수가. 다 그래요. 다 주파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 그게 있어야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거대한 세상을 좀 봅시다. 태양이 있어요. 그 주위에 지구를 포함한 위성이 돌고 있어요. 왜 돌까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왜 돕니까? 이건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돌기 때문에 만류 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하늘에 그 큰 것들이 떠있게 만든단 말이죠. 역시 우리 바위도 쪼개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원자들 주위에 전자들이 셀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다 돌고 있어요. 우리 몸에도 지금 쫙 돌고 있어요. 얼마큼 빨리 도는가, 어떤 방향으로 도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고유한 파동이 결정되어 있는데 음식을 예를 들어서 그 파동을 이건 사실 주파수 단위는 아니고 그 스핀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의 정도를 이렇게 좀 나누기 위해서 옹구스트롱이라는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하는데 보시죠. 이게 토마토나 사과나 감자나 그리고 무슨 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맞는 그런 파동이 맞는 놈의 음식을 먹으면 이게 내 몸에 좋고 나쁜 건 먹어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왕이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매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생체 파동하고 맞는 어울리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우리 몸의 균형과 활력을 만들고 여기에 도움되고 아주 안 좋은 거는 갖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말이죠.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생체 주파수를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마주 앉으면요. 좋은 파동이 나오시는 분하고 주파수가 아주 좋은 분들하고 그다음 뭔가 많이 아파 있고 지쳐 있고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공연히 애인심 쓰게 돼요. 직감된단 말이죠. 겉은 멀쩡한데 우리 몸은 바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사람 몸에서는 뭔가 가면 아우라 기가 나와요. 그 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균형이고 흐름이겠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흐트러진 우리의 주파수 각 분야에 수만 개 있다고 하는데 그 주파수 중에서 틀린 주파수가 있어요. 라디오 다이얼 돌린다면 어떻게 맞춰줄까? 바로 이게 핵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들이 파동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몸에 이 탈이 난 부분은 주파수가 흐트러졌다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걸쳐서 개인한테 적합한 그런 주파수를 찾고 그걸 갖다가 조정하게 한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우리는 주파수가 어떻게 몸에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이 나오는지 읽어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전문 기기를 씁니다. 1분이 되면 무려 95페이지나 되는 내 몸의 각 주파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 리포트를 보내주거든요. 읽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주파수 리딩 결과가 저한테 옵니다.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제가 또 직접 실측한 자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걸 제가 전문가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그냥 하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AI 기술을 도입해서 딱 찍어내요. 어떤 주파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쫙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개인하로 맞춤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파동 주파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막 돌려쓰면 안 됩니다. 내 주파수 리딩을 해가지고 맞춰서 들은 거기 때문에 오직 본인만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이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공명, 영어로 말하면 레조넌스인데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드높이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N쪽에 소리굽지라고 이런 모양대로 철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거 닮은 쌍둥이를 딱 놓습니다. 놓고 N쪽에 망치로 탕 치면 소리가 나겠죠. 요 놈만 나야 되는데 거기다 놓은 요 놈까지 같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것이 기억하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나올 때 공명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그 웰니스기에 여러분들이 찼을 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주파수를 내보내면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주파수가 오니까 그제서 자기가 틀린 걸 알고 같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그런 내부의 그 적응 과정, 회복 과정, 공명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만 맞추면 되니까 한 번 맞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디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견고하게 이게 주파수가 지금 붕괴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합해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명을 통해서 점차 회복되는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까지만 공명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욕심스럽게 더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최소 8시간을 이야기하는데 8시간 동안 이걸 차고 내 몸에 틀리신 걸 갖다 공명 딱 시키면 시간 되면 일단은 꺼요. 오늘은 그만하고. 그래야 내 몸이 스스로 학습하고 익혀나가고 연습하고 제절로 이렇게 웰니스 기계에 도움이 없이 앞으로는 혼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익혀나가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호전 그런 어떤 또 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북에서 가졌던 동의학의 과학화, 제가 했던 거는 김일성의 몸에다가 침을 놨을 때 동의학적 방법으로 경락을 작용시켰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저희는 수학적으로 모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요. 이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동의학의 과학화입니다. 들어가는 침의 깊이를 얼마 알아 이게 아니고 몸에서 일어나는 그 기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형하는 겁니다. 그 연구가 저하고 여기를 있게 한 어떤 하나의 배경이고요. 제가 또 대학원에서 IT 융합을 전공했거든요. 의학과 또 IT가 베이스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동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좀 더 이제 심화시켰고 2020년이죠. 코로나 직전에 제가 한번 출시를 했댔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 맞춤형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했던 게 76개 메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건강이 76개로만 해결이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전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구하고 좀 뭔가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제가 개인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저는 혈압큐고요. 이제 저기서는 다 이게 단품으로만 나왔죠. 저희는 제가 좀 제품 구성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구가 하나 있으면 그럼 이걸 차고 나 건강을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아프신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에요. 적당한 어떤 개선해서 보급형으로 만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차고 여기다가 하라면 다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워치에다가 제가 파동을 이제 전사시켜서 얘를 차면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얘 맞춤형으로 내 몸에 특정한 문제 있는 것들을 이제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 대체로는 요 볼륨을 쥐고 줄일 때만 요거 쓰고 나머지는 요 버튼 하나만 가져갑니다. 캠은 그냥 바로 파동이 나와요. 세 번째는 벨트, 복디라 해야 될까요? 뭐냐면 주파수가 너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탈이 깊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작은 거죠. 안 돼. 에너지가 큰 파동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벨트의 파동 발생부가 에너지 8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 큰 에너지를 우리 몸에 쏴줍니다. 세 가지로 이제 제가 했고요. 마지막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의 플러스 베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상 문제입니다. 깊은 수면 필요하죠. 다 누구나 없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손발이 좀 따뜻하게 그리고 또 피가 좀 잘 돌아야 모든 우리가 신체가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활력을 느끼고 미용도 마찬가지고요. 세포의 어떤 파동들이 건강하게 그 발현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결국은 깨어나면서 그다음에 원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활동력, 그 긴장력, 그 탄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 자가적인 작용이 일어나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잠을 위해서 알파파나 세타파와 같이 그런 잠을 돋는 파동뿐만 아니라 우리 오시토신, 세로토닌 이렇게 우리 뭔가 일어났을 때 하고 싶은 용기, 그 욕구라든지 그리고 몸에서 그런 상쾌함이랄까요? 그래서 아까 웰리스 제일 처음 조건이 무엇인가? 웰리스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건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서처럼 웰리스를 웰빙이 최고의 목표인데 신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행복한 삶이 우리의 그 최종 목표죠. 이상이죠. 그걸 실현하기 위한 나의 노력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달리기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마셔야 되고 드셔야 되고 또 그리고 기분도 좋게 하고 명상도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나도 칭찬하면서 정말 그 우리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파동들로 이렇게 맞추고 또 나쁜 파동이 온다면 바로 이렇게 웰리스 기계를 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주파수 핵심이라고 하는 그걸 관리해 준다면 우리의 어떤 건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 건강을 내 주인이 돼서 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고 지혜로운 액션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런 겁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바는 그겁니다. 그래. 굳이 100세라는 말은 빌리지 않아도 체험을 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네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쉬워야 된다. 이게 아까 진단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단 지금 측정해 봤더니 내 주파수 상태가 이러네. 그럼 나 이거 누가 관리해 주나? 이렇게 찼어요. 얼마나 좋아졌지? 내 몸도 느끼지만은 과학적으로 알고 싶어. 그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지나서 다시 재보면 됩니다. 다시 재보면 딱 비교가 나타나요. 이게 내가 그동안 내 몸에 산성 체질이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뭔가 염증이 많구나. 이게 뭔가 예상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또 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주파수가 또 문제가 생기죠. 그 안에 뭔가 리딩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주파수를 또 제가 넣어드리면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제 에너지 케어를 많이 연구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가 균형되어야 되고 좋은 에너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기억력, 활력, 그리고 우리 자체의 셀프 관리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이 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능들 좀 세잔되어 있어서 여기다 보충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양자 에너지 융합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융합 피라미드. 지금 뭐 하는 거냐? 제가 구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먹었냐면요. 애굽 피라미드 아시죠? 애굽 피라미드가 애굽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게 이런 모양 그렇게 충전이 빨리 되고 잘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왜 그러냐? 이상한 게 있냐? 오직 구조가 기자 피라미드요. 각도 맞추고 변 길이 맞추고 했던 이 구조적인 신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어떤 분들은 여기가 천기가 모아진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나도 모르는 어떤 선엄한 영역, 즉 피라미드 안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 안에 앉아서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교회 우리 서울 근처에 나가면 이런 피라미드를 가지고 힐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요거만 딱 세워놓고요. 앉아서 명상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 좋대요. 근데 그건 떠나서 저는 그거만 놓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해낸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에너지 종류들을 쫙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기술적으로 당장 실현해서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따져봤더니
첫째는 이렇게 한 9가지가 돼요. 일단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전자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히토류 강물도 우리 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한 이런 파장을 내보내요. 세상 모든 물질이 다 파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토류가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 파동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수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휴먼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번개가 빠르름 칠 때 번쩍하면서 나오는 주파수가 그걸 휴먼파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건강관리 케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그런 또 전자기 마당도 우리 몸에 엄청 좋은 영향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음이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원적외선, 근적외선 이렇게 제가 리스트업을 쫙 뽑았는데 한 19가지인가 현재 검축 가능한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장안하고 회로를 만들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아래 에너지 박스를 8개를 쫙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 사람은 에너지 박스의 상판에 있고 상판 위에 구멍이 이게 뚫려 있는데 거기에 위에 앉아서 위에 피라미드가 놓여 있으니까 이게 앉아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명상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개발한 양자 에너지 개인 맞춤형 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이런 양자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 주파수를 맞추면서 좋은 에너지를 쫙 맞추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래서 때 에너지가 올라가고 위에서는 양자 우리 건강 파동이 나오고 음이온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음이온을 내가 맞고 공기가 좋은 음이온 맞고 한편 또 이제 적외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열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건식 사우나 있죠. 버튼 누르면 땀을 쫙 흘리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그냥 주파수 흔드는 거 교정하면서 말하자면 에너지 용광로 기자 피라미드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품 여기 나오는데 저랑은 그 개발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다른 데서는 뭐 4시간 쓰고 기계도 2개 쓰라 그래가지고 많이 쓸수록 좋다. 팔에도 달고 여기도 달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면 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까 공명이 있는데 같은 파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지. 하나는 올라가는데 첫 번째 기계는 신호가 올라가요. 그럼 두 번째 기계 내려가요. 상쇄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신호하고 여기서 2개 찼을 때 이 신호가 서로 중첩되고 상쇄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데요. 근데 왜 그걸 돈 좀 더 벌자고 그 2대 싸라 3대 싸라는지 아주 안 좋은 사례입니다. 더 쓰면 나쁜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너무 그게 집착하지 말라. 집착해서 어떤 분은요 충전하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필요 없죠. 우리 몸도 자체를 운동하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만큼 맞추고 내일 또 맞추고 이게 그래서 누적되고 학습이 각인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좀 애매한 사람들은 뭐 특허를 받아냈느냐 근거 자료를 좀 찾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2가지 문제일 겁니다. 하나는 게이시 인증이 중요해요. 게이시 인증은 그게 나오는 어떤 전자기 마당이 우리 몸에 괜찮으냐. 근데 게이시 인증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어떤 기기에 따라서 최대로 3개까지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전파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안전, 세 번째는 무선 안전성인데 우리 기계는 무선이 없어요. 블루투스 장비 핸드폰은 무선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선이 아니니까 없고요. 두 번째 배터리는 400mAh 이상 되는 건 가서 터지지 않는다는 거 받아야 됩니다. 400mAh 이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요. 전파만 받는데 이걸 전파 적합성 인증이라는데 그건 받은 게 있어요. 그 제출됩니다. 그리고 특허는요, 그건 개인적 문제인데 특허를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잘 안 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지금 새롭게 출시한 건 지난 10월 말경이고요.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냐. 시간이 걸고 품 걸리고 이게 뭐냐면 특허 변호사들도 제가 이제 같이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은 좀 할 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치하고 원래는 핸드폰하고 연결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허용 안 해요. 바이오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죠. 바이오 기능에다가 그 안에 있는 저희가 넣은 걸 보호할 수 있고 막아야 되잖아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그 크기가 저희가 요구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되고